자, 실생활의 문제 해결에 기여한 두 가지 반응에 대한 설명이에요. 얘가 다양한 합성 섬유니까 최초로 만들어진 것이 나일론이겠지. 그치? 자, 그리고 합성 섬유, 합성 염료를 이용한 옷이 생성됐고, 자, 이거. 자, 우리 뒤에 이제 나중에 탄수화물에서 마지막에 볼 건데, 자, 아스피린은 살리시산하고 아세트산이야. 아세트산. 그래서 얘를 화학식 쓰면은 요렇게 이제 쓸 수 있겠지. 아세트산. 그래서 라일론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모두 다 고분자 물질 다 탄수화물이니까 모두 탄수화물이 될 거고, 그다음에 라일론은 질기고 못하는데, 자, 싸지만 열에 약하지. 기본적으로 섬유는 열에 약해. 열에 강한 것이 우리 그 폴리아크릴로니트릴, 그치? 그거 빼고는 열에 약해. 그다음에 아세트산은, 자, 이거 우리 배웠잖아. 물에 녹으면은 아세트산 이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소 이온에서 이제 산성을 띠거든. 자, 그런데, 답이 없어. 그치? 기억, 니은 띠고. 원래는 이거잖아. 그래서 있잖아. 이게, 자, 열에, 자, 이게 여기 싹 들어가줘야 돼. 원래. 이게 천연섬유보다는, 자, 천연섬유보다는 열에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거지. 섬유 자체가 라일론 같은 경우가, 라일론은 열에 조금 강해. 상대적으로. 그래서 천연섬유보다는 열에 강하다. 그래서 이것이 니은 보기가 이제 틀렸다고 해서 답은 4번으로 이제 표시될 거야. 이거는 이제 조금 문제가 조금은 애매해. 보기가 좀 잘못 나온 것 같아, 이거. 그치? 그래서 상대적으로 열에 강하지만 섬유 자체는 열에 약해. 그러니까 열에 강한 섬유는 다 특수섬유, 신소재 섬유 해가지고 별도로 있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금 체크 좀 해봐야 된다. 자, 그게 다 됐어? 없어? 오케이. 자, 봅시다. 그러면은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탄수화물 하면서, 그 이제 우리 여러 가지 구조 같은 거 했었잖아, 그치? 자. 잘 들어. 그러면서 이제 그 탄화수소 아마 했을 거야, 그치? 자, 탄화수소에서, 이제 많이 이제 언급돼서 나오는 거 몇 가지 살펴보면은, 자, 첫 번째가, 자, CH4가 있다. 그러면 얘를 메테인이라고 불러, 메테인. 중심 원자는 항상 탄수화물은 중심 원자 탄소야. 탄소를 중심으로 수소가 요렇게 네 군데 요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제 CH4 메테인인데, 이거 원래 이제 우리 3단원에서 배워야 될 내용이지만 그걸 앞에서 좀 땡겨가지고 이제 설명할 거야. 자, 중심에 탄소가 원자 있으면 네 군데에서 이제 공유 결합을 형성하잖아. 그 여기가 공유 전자쌍, 공유 전자쌍, 공유 전자쌍, 공유 전자쌍이야. 그러면 이 공유 전자쌍끼리 서로 밀어내는 뭐가 나타난다? 반발력이 생겨버려. 그래서 그 반발력이 나타나면은 이 기본적으로, 자, 우리가 어떤 화학에서 어떤 안정하다는 의미가 있어. 안정하다는 의미는 변화가 적어야 되고, 그 변화가 적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작을수록 안정하고, 그 다음에 변화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 변화하는 것을 잡아당기는 힘, 인력이 커야 되고, 인력이 크다는 얘기는 반대로 어떻게 해? 밀어내는 반발력은 작아야 돼. 그래서 어떤 구조적으로 안정화되려면은 이 전자쌍 간의 반발력이 최소가 돼야 돼. 그럼 최소가 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얘가 중심 원자가 있어. 이렇게 해서 두 군데에서 공유 결합을 형성했대.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전자쌍이 반발력이 생기잖아. 그럼 두 군데 반발력이 최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이대로 쭉 해서 직선 형태의 구조를 가질 것이야. 직선 형태. 자, 만약 이렇게 세 군데에서 공유 전자쌍을 만들었어. 그러면 세 군데에서 반발력이 최소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삼각형 모양을 띈단 말이야. 그래서 세 군데 반발력이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삼각형의 구조를 가져야 돼. 근데 네 군데거든. 네 군데면은 사각형이 돼야 되는데, 사각형이 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해서 평면 사각형이 돼버리면 여기에는 90도, 90도, 90도지만 여기는 180도잖아. 반발력이 최소가 되려면은
이 결합각이 모두 다 똑같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사각형 형태에서는 이제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럼 네 군데 반발력이 최소가 되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은 요런 식으로 정사면체. 그래서 요게 만약 탄소가 있고 양 끝에 수소가 요렇게 꼭지점에 수소가 놓여진다면 그럼 요렇게 이제 공유 전자쌍이 나오겠지? 그러면 요 결합각 여기 모든 결합각이 다 똑같아요. 몇 도로? 109.5도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는 구조가 뭐가 되냐? 정사면체 구조를 이루고 있고 결합각이 109.5도의 결합각을 가져. 그래서 이게 이제 메테인에 대한 내용이에요. 메테인.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 메테인은 천연가스야. 천연가스. 자, 우리 여기에서 이제 원유하고 원유의 분별 중류 해서 나오겠지만 이제 원유의 분별 중류에서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탄소화물에서 탄화수소는 기본적으로 연소에 사용되는 연료로 이용해야 되는 물질이야. 그래서 요 천연가스가 있는데 원유와 천연가스는 달라요. 우리가 그 땅속에 보면은 원유가 들어가 있는 원유층이 있다면 그 천연가스층은 별도로 존재. 물론 이제 원유가 있는 곳에 천연가스가 이제 같이 존재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근데 천연가스는 원유에서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얘는 원유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알지? 천연가스층이라고 해서 따로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천연가스. 그래서 액화시키면은 LNG, Liquefied Natural Gas.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자, 가장 대표적인 온실 기체로도 작용한다. 그래서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준다는 거야. 물론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가장 크게 주는 기체는 이제 우리가 이산화탄소 얘기하겠지만은 자, 그건 대기 중에서 LNG 천연가스보다는 이산화탄소가 더 많기 때문에 CO2를 얘기하는 거고. 자, 같은 양이라면 이 CH4, 메테인이 CO2보다는 온실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거. 그리고 기본적으로 연료로 많이 사용이 돼. 그래서 자동차 연료로도 사용이 되고, 우리 자동차, 그리고 큰 대형 버스의 연료, 그래서 천연가스 버스. 그러니까 자동차보다는 버스가 되겠구나. 자, 버스의 연료로 많이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용 연료. 그래서 가정용 할 때 우리는 뭐야? 도시가스를 얘기하잖아. 도시가스.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그럼 이제 요 천연가스는 부패기체. 저 유기물이 썩을 때 발생하는 거. 그래서 그 소가 이제 풀을 뜯어 먹잖아. 그 풀은 셀룰로스라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이 셀룰로스는 굉장히 질기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돼. 그래서 소는 그 위에서 네 군데에다가 두고 이것을 풀을 씹으면서 어떻게 돼? 썩게 하는 거야. 그래서 소한테서는 이 메테인이라는 천연가스가 많이 빠져나온다. 그다음 천연가스 보면 이제 가끔씩 이제 문제 나올 때 심해저에 보면 자, 수심이 2000m 이상 깊은 곳에 그럼 거기는 온도가 굉장히 낮아. 거의 이제 막 0도씨 가까이 해당하는 온도가 돼. 그럼 심해저에서 얼음 속에 얼음층이 있는데 그 얼음 속에 천연가스 요 메테인이 들어가 있어. 그렇죠? 그래서 얘를 메테인 하이드레이트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야. 하이드레이트.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탄화수 할 때 요 메테인이 나오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자, 요거, 우리 프로펜이라고 불러요. 자, 뷰테인이라고 불러요. 프로페인, 뷰테인. 자, 얘는 탄소가 3개가 있고, 자, EN 플러스 2잖아. 그러니까는 모두 다 탄소 간의 단일 결합이야. 그래서 수소가 요렇게 올 것이라는 거지. 자, 이거 해주는 이유는 문제 풀 때 이렇게 구조식이 나온단 말이야. 구조식이 나오니까. 그럼 요 뷰테인은 탄소, 자, 이것도 EN 플러스 2니까 탄소 4개가 요렇게 되어 있고, 자, 어떻게, EN 플러스니까 단일 결합. 그래서 수소가 자, 요렇게 오겠지. 자, 요런 식으로. 근데 얘는
구조가 하나 더 있지. 어떤 게 있을까? 요렇게. 이거 잘 봐야 돼. 얘도 탄소 4개, 수소 10개야. 뷰테인이야. 그럼 얘는 탄소 4개가 쭉 이렇게 긴 사슬 형태가 돼 있다면 여기 사슬에서 아래쪽에 뭐야? 가지가 하나 나왔지. 그래서 얘를 노말 뷰테인이라고 하고 얘를 아이소 뷰테인이라고 불러. 자, 그래서 이 둘은 무슨 관계? 같은 분자식 서로 다른 구조. 이성질체 관계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제 확인. 자, 분명히 성질이 다를 거야. 자, 끓는 점 어떻게 해야 될까? 노말하고 아이소. 자, CH로 이루어진 탄화수소는 무극성이야. 그래서 얘네들의 인력, 끓는 점은 분자량에 비례해. 근데 둘은 똑같잖아. 분자량 똑같잖아.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뭐야? 분자량이 같거나 비슷할 때는 표면적이 큰 놈이 인력이 더 강하다. 그럼 길게 펼쳐진 것과 얘는 뭉쳤잖아. 펼쳐진 것이 표면적이 더 크기 때문에 끓는 점도 노말 형태가 더 크다.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야. 그래서 이런 프로페인하고 뷰테인 얘네들이 있는데, 자, 얘네들은 우리가 석유가스라고 부른다. 석유가스. 그래서 석유가스, 즉 어디에서 얻어지냐? 원유에서 얻어지는 거야. 원유에서 얻어지는 석유가스. 그리고 액화시키면은 LPG가 되겠죠. Liquefied Petroleum Gas. 그래서 천연가스는 원유에서 얻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 잘 봐야 돼. 천연가스는 원유가 아니고 석유가스부터. 그래서 프로페인과 뷰테인. 요거 말고 하나 더 있어. 탄소 2개, 수소 6개에서 에테인이 있는데, 자, 요 에테인까지 천연가스에 포함시켜요. 요 에테인까지 천연가스에 포함시켜요. 그래서 메테인하고 에테인은 원유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천연가스층이 따로 있고, 그 천연가스의 주가 바로 메테인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프로페인하고 뷰테인은 원유에서 얻어진다. 원유를 분별 중리했을 때 나오는 거야, 이거. 그래서 이렇게 되고, 얘 같은 것도 자, 연료로 많이 사용이 된다. 그래서 우리 자동차 연료, 그렇지? 그래서 그 석유가스, LPG 가스차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 그 다음에 자, 가정용 연료로도 많이 사용이 된다. 그래서 LPG에서 자, 뷰테인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가정용도 있지만 또 휴대용도 많이 사용이 돼. 그래서 가정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 프로페인이 되고, 휴대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거는 뷰테인, 우리 부탄가스통. 바로 이제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제 요건데, 그러면 우리가 천연가스하고 석유가스를 비교했을 때, 자, 이 메테인하고 그 다음에 프로페인, 뷰테인을 보면 분자량이 메테인, 프로페인, 자, 뷰테인, 자, 이렇게 했을 때 얘가 더 크잖아요. 그러면 요 천연가스보다는 석유가스가 어떻게 돼? 인력이 더 강하다는 얘기야, 인력이. 그래서 끓는 점이 자, 프로페인하고 뷰테인이 상대적으로 끓는 점이 훨씬 더 높아. 그래서 메테인 같은 경우는 끓는 점이 마이너스 164도씨가 되고, 뷰테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5도씨야. 그럼 쉽게 말해서 요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얘는 액화 자체가 자,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요. 하지만 얘네들은 액화가 쉬워요. 그래서 액화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거야. 도시가스 공급할 때 가스통으로 공급하지 않잖아. 왜? 액화시킬 때 비용이 많이 드니까 차라리 기체로 공급해서 라인을, 관을 설치한 다음에 기체로 보내는 게 더 저렴하다는 거지. 하지만 얘네들은 액화가 쉬우니까, 왜? 온도만 조금만 낮춰도 쉽게 액체가 되는 거야. 우리가 어떤 연료를 저장할 때 왜 액체로 저장하냐, 기체보다? 액체가 기체가 되면 보통 부피가 한 1000배 정도 증가하거든? 그럼 같은 부피에서 저장할 때 어떻게 돼? 기체보다는 액체가 1000배 더 많이 저장할 수가 있는 거야. 같은 부피에서는. 그래서 기체 상태로. 그러니까 부탄가스통 들면, 이렇게 흔들면 어떻게 돼? 찰랑찰랑거리지. 왜? 그 부탄가스통 안에서 뷰테인은 액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액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액화의 용이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분자량이 요거 때문에 우리가 요거 한 가지 얘기하면은, 밀도를 비교했을 때, 자, 천연가스, 메테인, 그 다음에 공기,
알지? 그리고 자, 프로페인하고 뷰테인이에요. 그럼 공기를 기준으로 천연가스는 공기보다 밀도가 작아. 그러니까 밀도가 작기 때문에 가벼워. 그래서 확산이 잘 돼. 자, 쉽게 대기 중으로 날아간단 말이야. 그래서 작은 구멍만 있어 빠져나가. 자, 그래서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어떻게 돼? 공기 위로 뜨지. 그래서 우리 도시가스 할 때 집에 그 탐지기 있잖아. 천정에 달려있단 말이야. 도시가스 탐지기가. 가스가 샜을 때. 천정이 있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은 공기보다 무겁거든. 그래서 상대적으로 확산이 잘 안 돼. 무거워. 그래서 공기 아래쪽으로 가라앉는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의 탐지기는 바닥 쪽에 놓여집니다. 그러니까 확산이 안 되고요. 바닥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바닥에 뭉쳐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 바닥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 펑 하고 터지는 폭발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천연가스보다는 도시가스가 더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스 폭발 사고 보면 다 뭐 LPG 이거야 이거. 자, 도시가스가 폭발하는 건 그거는 대형 사고다. 알겠지?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우리가 탄화수소 할 때는 일단은 메테인하고 프로페인, 뷰테인하고 자 하나 더. 그러면 있잖아. 요 탄소 메테인하고 그다음에 에테인, 프로페인, 뷰테인은 자 얘는 25도씨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해. 25도씨의 기체. 하지만 탄소 5개부터는 25도씨에서 무슨 상태로 존재한다?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 그리고 탄소가 한 15개, 16개 되면 25도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해. 그래서 25도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탄화수소가 있지.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탄화수소. 우리가 그거를 뭐라 하냐면 파라핀이라고 해요. 파라핀. 파라핀. 그래서 요 흔히 말하면 양초 있지, 양초. 여기가 바로 고체 상태의 탄화수소야. 양초. 자, 그래서 요 정도 일단 우리가 탄화수소 할 때 자, 요 정도 조금 이제 잡아놓고 갑시다. 너희 수련회 언제 간대? 안 간다고 그랬나? 안 간다고 그랬다. 맞다. 안 간다고. 그 시험범위 나왔어? 중간? 1단원만? 오케이. 자. 일단 암기야 쪽 정리 싹 하고, 우리 방학 때 열심히 해놨으니까, 이제 거기 뭘부터는 이제 개념 빠르게 정리하고 문제 풀이 위주로 자, 집중해서 갈 거야. 자, 다 됐니? 오케이. 자, 이제 자, 탄수화물이에요. 자, CH 다음에, 그러니까 CH만 있으면 탄화수소가 되고, 요게 산소라든가, 뭐, 질소라든가,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붙어 있는 거야, 붙어 있는 거. 이게 진짜 조심할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앞으로 문제 풀 때 잘 들어. CH하고 CHO의 차이점이 뭐냐? 얘는 무극성 분자야. 무극성. 그러니까 분자 표면에 쌍극자 플러스 마이너스 없는 거야. 하지만 CHO가 되면은 얘는 비대칭 형태가 돼서 극성 분자예요. 그래서 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어떤 것은 일부는 물에 녹아 극성인. 하지만 얘는 무극성이니까 어떻게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물에 안 녹아요. 그래서 이 CH 같은 경우는 끓는 점은 일단은 무조건
분자량에 비례하지만, 자, 얘는 그렇지 않다. 자, 분자량에 비례하기도 해. 근데 분자량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끓는 점이 더 큰 건 아니야. 그치? 그래서 분자량하고 끓는 점하고 비례 관계가 성립되는 거는, 작용기가 같은 경우. 작용기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요거를 했을 때, 자, 얘네들의 끓는 점이 분자량에 비례하는 경우가 있어. 이건 어떤 경우냐? 작용기가 같은 경우에만 이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CH3OH, 자, 이거 뭐 알코올의 작용기잖아.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은 얘도 알코올의 작용기잖아. 그럼 작용기가 같을 때는 끓는 점이 누가 더 크다? 분자량이 얘가 더 크기 때문에 요 관계가 성립이 돼. 맞죠? 분자량이 더 크기 때문에 요 관계가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건데, 근데 실질적으로 봐봐. 자, 얘하고 자, 이렇게 딱 주어졌어. 그러면 얘는 탄소 2개, 수소 6개, 산소고, 얘는 탄소 3개, 수소 8개, 산소니까 분자량이 얘가 더 크잖아. 그래서 끓는 점 얘가 더 높을 것 같지? 아니, 끓는 점 얘가 더 높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왜? 작용기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게 극성의 차이가 다르다는 거야. 분자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이제 3단에서 잠깐 다룰 거고, 이건 원래 화투에서 이제 주로 다루는데 가끔씩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요 탄소 화합물은 CH가 아니라 CHO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그러면 이런 차이가 있다면 이 둘의 공통점은 뭐니? CH나 CHO. 자, 탄소 기반이야. 그러니까 탄소화합물이야, 탄소화합물. 그래서 탄소화합물이니까 유기물이 된다는 얘기고, 자, 연소를 시켰을 때는 공통적으로 뭐가 나온다? CO2하고 물이 나온다라는 거지. 자, 이러한 공통점도 있다. 그래서 탄소화합물 할 때 우리가 이제 CH, CH인데, 자, CH에 대한 탄화수소는 앞에서 방금 했으니까 이제 CHO로 이루어진 것들. 그 CH에다가 뭐 산소, 질소, 막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자, 알코올이라는 것이 있어, 알코올. 알코올은, 자, 요 OH의 작용기를 가지고 있는 거야. OH. 그래서 요 OH를 뭐 우리가 하이드록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OH의 작용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가 메탄올. 자, CH3OH. 자, 어쨌든 탄소를 기본으로 가고 결합선 4개. 자, 일단은 수소가 3개가 붙지. 그럼 산소하고 H. 바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 OH라는 작용기를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이게 바로 메탄올이야, 메탄올. 자, 메탄올은, 자, 일단 알코올은 기본적으로, 탄화수소는 기본적으로 얘는 연료로 사용이 됩니다. 연료로 사용이 돼요, 연료로. 그래서 우리가 알코올 램프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메탄올은 있잖아. 자, 이거 할 때, 우리가 메탄올 할 때는 얘는 파스의 원료가 되기도 해. 파스. 그래서 뭐, 살리시산에다가 메탄올을 섞어서 만들면은 얘가 이제 파스가 돼. 파스. 그래서 네. 자, 얘는 굉장히 독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탄올을 먹으면은 큰일 나, 죽어. 자, 왜 그러냐면 메탄올이 이제 반응할 거예요. 우리 몸에서 이제 분해되는 반응. 자, 산화 반응이 일어나요. 자, 산화는 우리 통해서 배웠잖아. 산소를 얻고 수소를 잃는 거야. 자, 그래서 먼저 수소 2개를 잃어서 산화가 된다면,
요렇게 돼. 봐봐, 이거 분자식이 CH4O잖아. 얘는 CH2O잖아. 수소 두 개가 떨어져 나가잖아. 그래서 떨어져 나가 만든 얘가 바로 뭐냐면 폼알데하이드. 폼알데하이드. 독성물질. 포르말린. 얘 이제 수용의 포르말린. 그 방부제. 이런 거. 자, 그리고 자, 얘가 더 산소와 결합해서 산화가 돼버리면 뭐가 된다? 폼산. 우리 그 흔히 말하는 개미산. 벌에 쏘였을 때. 그러니까 메탄을 먹으면 얘네도 생기니까 안 된다는 거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있고, 그 다음 이제 에탄올. 자, 탄소가 두 개니까 일단 탄소 두 개를 표시하고, 자, 결합선에 맞춰서 수소 5개를 표시한다면, 자, 이렇게 OH에서 이렇게 히드록식이 알코올의 작용기 들어가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당연히 연료로 많이 사용이 돼요. 그 다음에 주정이에요, 주정. 자, 술의 원료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렇죠? 바로 이제 이런 건데. 자, 요 에탄올 할 때 잘 들어. 에탄올. 우리 그 있지. 녹말을 가수분해하면은, 가수분해 시키면 포도당이 돼. 그치? 포도당. 자, 이 포도당을 여기에다가 효모라든가 이런 걸 이제 누룩이라든가 이런 걸 넣어. 그러면 뭐가 되냐면은 에탄올이 돼요. 이게 바로 뭐야? 술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이게 술이 된다? 그럼 있잖아, 얘가 탄소 2개, 수소 6개, 산소 하나잖아. 자, 이 술이 산화가 돼요. 수소 2개 떨어지고 산소 하나 붙어요.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은 CH3, COOH가 돼. 그래서 얘가 분자식이 탄소 2개, 수소 4개, 산소 2개야. 봐봐. 수소 6개가 4개 됐으니까 2개 떨어졌지. 산소 하나인데 산소 2개 됐지. 자, 이게 바로 뭐야? 아세트산이야. 아세트산 뭐가 된다? 식초. 식초. 그래서 우리 이제 요거 있잖아. 막걸리 만들 때 밥, 있지, 쌀. 그렇잖아. 거기에다가 이제 분해시켜서 이제, 자, 포도당이 되고 거기 효모 누룩 넣어서 이제 술 만들고 막걸리 만들고 그래서 막걸리를 이제 그래서 뚜껑을 열어놓고 며칠을 놔두면 거기서 시큼한 냄새가 난단 말이야. 왜? 식초가 되거든. 그래서 요 녹말의 원천이 감이면은 여기가 감식초가 되고 바나나면 바나나 식초가 되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요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요 에탄올 할 때 여기까지 조금 정리 좀 해도 그래서 요거는 아세트산 할 때로 같이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자, 요 알코올은 기본적으로 요 OH 때문에 물에 잘 녹아요. 알겠죠? OH 때문에 물에 잘 녹아요. 물에 대한 용해성이 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자, 카복시산이라는 것이죠. 카복시산. 자, 여기에 COH라는 작용기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작용기고 얘를 우리가 카복실기라고 해요. 카복실기. 이 카복시산은 이 COH가 있으니까 이 COH가 물에 녹으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온화가 돼. 물론 이 이온화가 잘 되진 않아. 아주 약간 이온화가 되기 때문에 자, 기본적으로 수소 이온이 적잖아. 그래서 약산에 해당이 돼. 약산. 자, 수소 이온이 나오니까 뭘 띈다? 산성을 띈다. 그래서 약산성이라고, 약산성. 자, 여기서 나오는 우리의 탄수화물은요, 기본적으로 이온화가 안 돼요. 알코올, 얘네도 물에 녹긴 하지만, 물에 잘 녹잖아. 얘는 이온화가 안 돼. 이온화가 안 돼. 그래서 액성이 뭐가 된다? 자, 중성이야, 중성. 요 액성 물어보는 보기들 잘 나오니까 구분 잘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언급되는 것 중에서 물에는 녹는 것도 굉장히, 대부분 물에 녹아. CHO는 물에 녹아. 자, 물에 녹지 않은 것도 일부 있긴 하지만 대부분 CHO는 극성이라 물에 녹아. 근데 그 물에 녹았을 때 이온화가 돼서 액성을 띠는 거는 카복시산이라는 거야. 카복시산. 그래서 COH가 있으면 얘는 약산성을 띠는구나. COH. 나머지는 물에 녹지만 이온화가 안 돼. 그러니까 얘는 전류가 흐르지 않잖아. 그럼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 물에 녹지만은 중성이야.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가 않아. 뭐라 불러? 비전해질. 하지만 얘는 이렇게 해서 이온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죠. 그 뭐라고 그래? 전해질이라고 부르지. 그래서 카복시산은 전해질이야. 첫 번째. 폼산. 자, 또는 이제 우리가 개미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중심 원자가 탄소이기 때문에 탄소에, 이거 수소 하나 붙었네? 탄소, 산소가 두 군데 있네. 근데 산소 결합선 두 개를 이렇게 맞춰.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야겠죠. 그러면 여기가 COH가 여기가 이제 작용기가 되고, 그래서 얘가 물에 녹잖아. 그러면 구조식으로 봤을 때는 요렇게 돼버리는 거야.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이런 식으로 이온화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거는 폼산, 개미산이고, 자, 벌의 독성을 일으키는, 자, 그래서 개미에 물렸을 때 퉁퉁 붓는 개미, 그치, 불개미나 이런 거 독성을 일으키는 게 바로 폼산이야. 그럼 얘는 어디에서부터 만들어지더라? 메탄올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메탄올. 메탄올. 그래서 이 폼산 자체, 메탄올이 시작되기 때문에 요 폼알데하이드, 폼산, 얘네들은 독성이, 그 메탄올의 독성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메탄올 먹었잖아? 그러면은 이게 죽어요. 죽어. 죽지 않아도 이게 이제 메탄올이 이게 막 이렇게 우리 몸에서 이렇게 분해되잖아. 그 얘네 돌아다니면서 우리 여러 가지 장기를 파괴시킨단 말이야. 대표적으로 메탄을 먹고 후유증 중에 하나가 뭐냐? 실명이야, 실명. 혈액을 통해서 운반되고. 알코올은 입으로 들어가자마자 점막에서부터 시작해서 흡수가 굉장히 잘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술 한 잔 먹어도 금방 취하는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은 보통 이제 술을 분해하는 효소가 적거나 없거나,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그 술에 대해서 이제, 그리고 또 흡수가 굉장히 잘 되는 사람들이야. 자, 그다음에 술에 강한 사람은 이제 그러니까 술을 먹어도 흡수가 조금밖에 안 되는 사람들, 조금밖에 안 되는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이 좀 술에 강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 이제 이거고. 자, 두 번째는 자, 아세트산이에요. 자, 첫 번째 탄소에 수소 3개, 두 번째 탄소, 자, 이렇게 하이드록시기. 그래서 여기가 오죠. 그럼 똑같이 어떻게 돼요? 여기에 CH3 붙으면 똑같이 이온화가 될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자, 얘는 식초야, 식초. 식초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초산이라고 한다. 초산. 식초의 원료이기 때문에 초산. 그다음 녹는 점이 16.5도씨예요. 그러니까 녹는 점이 이 정도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25도씨에서는 액체로 존재하겠지. 근데 온도를 조금 낮추잖아. 그러면 쉽게 고체가 되고, 이 고체를 우리가 만졌을 때 우리 얼음 만지면 어떻게 되냐? 얼음. 차갑지. 이 얼음이 손에 착착 달라붙는 느낌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체 상태의 아세트산을 만졌을 때도 얼음 만진 것과 비슷하다고 그래서 얘를 뭐라고 그래? 얼음 빙자 붙여서 빙초산이라고 부른다. 얼음 빙자 붙여서 빙초산. 그 다음 살리시산에다가 아세트산을 넣어서 만들어요. 자, 살리시산에다가 메탄올을 넣어서 만들면 그게 파스야. 자, 파스는 먹으면 안 돼. 메탄올로 만들어서 파스가 체내에 들어가서 분해되면 메탄올이 만들어지니까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파스는 먹지 말라고 굉장히 자극성 물질을 넣어줘. 멘톨. 그래서 파스 냄새. 그거야. 그거. 먹지 말라고. 하지만 아세트산은 먹어도 되잖아요. 식초 원료니까 몸에 좋은 거야. 식초 몸에 좋은 거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사과식초 있지. 사과식초나 뭐 감식초, 홍초 막 이런 것들 있지. 그 한 잔씩 물에 타가지고 마시면 되게 좋아. 되게 피부에도 되게 좋아. 알지?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아스피린이에요. 자, 아스피린은 뭐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최초의 뭐다? 합성의약품. 아스피린. 그래서 최초의 합성의약품인 아스피린의 원료가 된다. 우리가 요 1단원에서 나오는 탄수화물에서 주가 되는 게 알코올과 카복시산이 주로 나와. 앞에서 그 메테인하고 프로페인, 뷰테인 있지? 얘네들하고 묶어서 주로 여기까지가 주로 나오고, 자, 그 외에 이제 나머지 언급되는 것들. 폼알데하이드. 자, 구조식 HO, 산소 이중결합. 그래서 요 할 때 여기가 자, 푸르밀기라는 작용기를 가져요. 자, 기본적으로 물에 잘 녹습니다. 그래서 얘를 물에 녹인 수용액이 바로 뭐냐면 푸르말린 방부제.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 요거 기체 상태의 맛이잖아. 죽을 수 있어, 이거. 자, 그럼 이제 요 폼알데하이드, 이거 메탄올에서 나오는 거잖아. 메탄올을 산화시켜서 메탄올 수소 2개 떨어지면 얘가 만들어지거든. 자, 이 폼알데하이드는 어디에 왔냐면은 가구용 접착제 있지. 가구용 접착제 만들 때 써. 그래서 우리가 가구 만들고 거기에 접착제로 해서 만든 접착제에 이 폼알데하이드를 사용했다 보니까 새가구, 새집. 그래서 새가구, 새집 들어가면 막 이제 눈 따갑고 피부에 막 이제 그치 뭐 예민한 경우, 뭐 아토피 있는 경우는 막 그게 더 심해지고 피부에 막 따갑고 이제 막 반점이라든가 막 이거 물집 생기고 막 이렇게. 그게 우리가 뭐라고 그래? 새집 증후군. 그래서 새집 증후군의 대표적인 물질이 바로 폼알데하이드. 바로 이제 이런 거. 그럼 이제 열에 강한 플라스틱이 있어. 자, 우리가 페놀수지라고, 페놀수지. 페놀하고 폼알데하이드를 가지고서 만든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 열에 강한 이런 것들, 단단한 거. 이거. 우리 그 이제 가전제품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있지. 자, 열이 발생하잖아. 거기에 이제 페놀 수지 할 때 페놀하고 자, 폼알데하이드를 섞어서 만드는 거야. 바로 이런 것들이 있어. 알죠? 그래서 요 폼알데하이드인데 폼알데하이드 했을 때 문제 많이 나온 게 새집 증후군.
그리고 물에 잘 녹아. 하지만 X는 중성이다. 꼭 기억해. 자, 다음 두 번째. 자, CH3CO, CH3인데 얘를 우리가 아세톤이라고 불러요. 아세톤. 뭐 다른 명칭으로는 다이메틸 케톤 이렇게 표현해요. 다른 명칭으로는 다이메틸 케톤. 자, 이런 식의 명칭이 있긴 하지만 문제로는 주로 아세톤이라는 단어로 나올 거야. 자, 탄소가 3개가 있죠. 3개 이렇게 표시해. 첫 번째 탄소 수소 3개, 두 번째 탄소 산소 하나, 세 번째 탄소 수소 3개. 그러면 여기 이중결합. 그치?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얘를 물에 녹인 수용액 있잖아. 자, 이것만 알지. 매니큐어 제거액. 매니큐어를 지울 때 많이 쓰인다. 그러면 이제 요 아세톤하고 같이 묶어가지고서 나오는 것이 자, 이거야, 이거. 우리가 뭐라 하냐면은 에테르야, 에테르. 탄소인데 산소가 이렇게 있고 탄소 또 오잖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 탄소에 수소 3개, 두 번째 산소로 결합성 맞으니까 상관없어. 자, 마지막 탄소에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에테르인데, 그래서 이 아세톤하고 에테르를 보면, 자, 바로 이제 여기 탄소에 CO가 있지만, CO 이렇게 돼 있지만 얘는 산소가 다이렉트 온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가 이제 얘가 작용기고 얘가 작용기예요. 뭐 케톤기, 에테르기 이런 식의 작용기를 갖는데, 이 에테르는요 기본적으로 물에 잘 안 녹아요. 얘 특징은. 그리고 얘는 마취성이 있다. 마취. 그래서 우리 개구리 그 해부할 때 어떻게 돼? 에테르를 적신 손수건을 개구리한테 씌웠더니 개구리가 쫙 뻗어서 마취가 됐어. 그럼 어떻게 돼? 개구리 다리 쫙 펼치다가 거기에다 핀을 박아서 묶고, 예수님도 아니고 뭐야 개구리. 그리고 나서 칼로 배를 쭉 잘라가지고 해부하잖아. 개구리 해부. 안 해봤어? 난 어릴 때 개구리 먹어봤어. 시골에 살았으니까 그거 있잖아. 강아지 풀 있잖아. 그거. 그래서 이렇게 뚝 하천 있잖아요. 여기에 또랑 이렇게 하면은 개구리가 그거를 잡아. 먹인 줄 알고. 그럼 그대로 가. 근데 개구리 특징 뭐야? 한 번 물은 거는 안 나. 그럼 그냥 그대로 가는 거야. 애들하고 막 잡아가지고 그거에서 개구리 막 구워 먹고 막 어릴 때. 자, 여기까지가 이제 탄수화물이야. 탄수화물. 그래서 요 정도 정리하고. 자, 그다음 이제 우리 탄수화물에서 자,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자, 고분자 물질이 있어요. 고분자. 그래서 고분자인데, 자, 고분자는 기본적으로 분자량이 10,000 이상인 것을 고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연 고분자는 뭐 그냥 우리 쉽게 말해서 면섬유.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유기물에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큰 덩어리들이 있지. 그렇잖아. 나무라든가 풀이라든가 이거 있다. 그게 다 천연 고분자야. 천연 고분자. 그렇죠? 그래서 천연 섬유, 천연 고무, 라텍스 이런 게 천연 고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뭐 단백질도 마찬가지 천연 고분자지. 우리 머리카락도 천연 고분자야. 알지? 바로 이제 이런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 합성 고분자를 얘기할 거야. 합성 고분자. 그럼 고분자는 분자량이 10,000 이상이니까, 자, 기본적으로 이 10,000짜리의 어떤 기본적인 물질이 그냥 생기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고분자를 만들 수 있는 기본 단위체가 있어. 단위체.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저분자 물질, 분자량이 작은 저분자 물질이라고 그래요. 자, 이 단위체들이 연결이 돼서 하나의 커다란 고분자 물질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단위체인 저분자, 영어로 우리가 이제 모노모라고 그래요. 모노모. 맞지? 자, 고분자는 무수히 많은 단위체, 모노모들이 연결이 됐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이제 앞에 폴리라는 거예요. 폴리. 굉장히 많다는 뜻이야. 그래서 굉장히 많은 단위체들이 연결이 돼서 만들어졌다. 폴리머라고 그래요.
폴리머. 그래서 저분자인 모노머에서 고분자인 폴리머를 만드는 이 반응을 뭐라고 한다? 중합이라고 얘기한다. 중합 반응. 그래서 중합 반응은 고분자를 만드는 반응이야. 그래서 중합 반응은 고분자를 만드는 반응이다. 근데 이 연결되는 과정에서 자, 물이 빠져나와. 우리 이거는 저기 통합에서 배웠어. 생명체 구성하는 물질 있지. 단백질 만들 때 단백질 천연 고분자야. 그럼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단위체가 뭐야? 아미노산. 그래서 아미노산에는 아미노기 또는 아민기라고 불러. 아민기 또는 아민기, 아미노기, 카복시기 요 사이에서 물이 빠져나가면서 연결돼요. 그래서 물이 빠져나가면서 연결이 돼. 두 개가 하나로 붙어. 물이 빠져나가면서. 그럼 이걸 뭐라고 그래? 탈수 축합이라고 그래. 그래서 물이 빠져나가고 연결되는 것을 축합이라고 그래. 우리가 고분자 만들 때 그래서 요 아미노산, 무수히 많은 아미노산들이 연결이 돼서 단백질이 되잖아. 이때 물이 빠져나간다. 그 무수히 많은 아미노산이 물이 빠져나갔어. 탈수가 되면서 아미노산이 연결됐어요. 축합이 되죠. 그래서 단백질이란 고분자를 만들어요. 중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탈수, 축합, 중합이라는 것 좀 용어 좀 알아두자. 우리가 고분자를 만들 때는 이런 형태로 단위체들이 연결이 되면서 고분자가 되는 반응이 있단 말이야. 그때 이제 고분자 되는데 이때 물이 빠져나가면 탈수, 축합, 중합이라고 그래. 탈수, 축합, 중합. 그럼 이번에는 뭐냐? 자, 단위체가 이렇게 돼 있어. 이중결합. 자, 이렇게 이중결합 있어. 이중결합. 그래서 이거 막 있을 거야. 근데 여기에는 물이 빠져나갈 그런 게 없어. 작용기가. 그럼 얘네들끼리 어떻게 연결이 될까? 요 이중결합이 하나가 끊어져. 그럼 어떻게 돼? 단일결합되고 단일결합되고 단일결합되겠지. 그럼 이 끊어진 결합은 어떻게 돼? 얘네끼리 연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이지. 민아, 이렇게 봐. 이중결합이야. 끊어봐. 그 남지? 잡아봐. 이게 연결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또 연결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연결되는 거야. 쭉. 그럼 어떻게 돼? 하나의 커다란 고분자가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중결합이 끊어지면서 고분자 물질이 생성이 돼요. 자, 물이 빠져나가면 뭐라고 그랬다? 탈수, 축합, 중합이야. 근데 이건 물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잖아. 이중결합이 끊어지면서, 그치? 이중결합이 끊어지면서 고분자 물질이 생성이 되는 거야. 알겠니? 이거를 이제 우리가 첨가중합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첨가중합이라는 표현까지는 알 수는 없고, 요까지는 알 필요 없고. 자, 그래서 고분자 물질이 만들어지는 과정 두 가지야. 물이 빠져나가면서 연결되면서 고분자 되는 거. 근데 이 탈수 축합은 우리가 통합에서 나왔기 때문에. 알지? 그 다음에 이중결합이 끊어지면서 고분자 물질이 생성이 되는 거. 그럼 이제 우리 이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라는 거야. 이거 다 표현할 거야? 아니지.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거야. 얘가, N개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서 연결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거야. 우리 지난 시간에 내가 여기에다가 CN을 붙였어. 이게 뭐야? 폴리아크릴로 니트릴. 이게 폴리아크릴로 니트릴이야. 그 폴리아크릴로 니트릴은 탈수 축합이 아니라 첨가중합이야. 그냥 이중결합이 끊어지면서 연결되는 거. 이중결합이 끊어지면 연결돼. 바로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거. 알지? 그래서 우리가 고분자를 만드는 반응이 이제 고분자라는 게 이런 거야. 고분자를 만드는 반응이 두 가지가 있다.
물이 빠져나가면서 만들어지는 거, 탈수축합, 중합. 자, 이중결합이 끊어지면서 연결되면서 만들어지는 거, 우리가 첨가중합이라고 하는데, 뭐 굳이 그것까지 표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이중결합이 끊어지면서, 그래서 이런 표현 있죠, 이런 표현. 아, 얘는 물이 빠지는 건 아니구나. 물이 생성돼서 나가는 건 아니구나. 그럼 이건 주로 어디서 많이 나오냐? 합성소묘에서 많이 언급이 돼요. 그래서 문제 풀다 보면은 합성소묘에서 뭐 실크야, 막 이런 거 할 때, 자, 합성소묘 그림에서 이런 게 많이 나와. 아, 이거 물은 아니고 이중결합이 끊어지면서 연결된 거구나.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면서, 자, 이렇게 연결되면서 있잖아. 우리가 이제 모양을 볼 때, 뭐 단위체도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단위체도 이렇게 연결돼요. 자, 단위체들이 이렇게 연결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쭉 연결될 거예요. 그렇죠? 연결될 거예요. 근데 이게 얘네들은 이중결합이 끊어지니까 어떤 경우는 자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데 또 밑에 또 단위체들이 막 이제 연결돼서 또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자 이렇게 연결이 돼 있을 거냐 이렇게 연결이 돼 있을 거냐. 근데 차이는 뭐냐면 보통 이제 우리가 탈수축합하는 것들은 물이 빠져나가는 거거든. 그럼 이렇게 해서 물이 빠져나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얘네들이 연결돼서 물이 빠져나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연결돼서 물이 빠져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물이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그래서 이렇게 계속 연결되는 거야. 근데 어떤 경우는 자, 이런 경우 이중결합이 끊어지는 경우 옆으로 쭉 연결되고 가끔씩 하나가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어. 그래서 가끔씩 어쩌다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돼? 커다란 면이 만들어지지. 면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 면을 가지고서 우리는 뭘 하냐면 모양을 만들어요. 모양을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면을 만들었죠? 고분자 해가지고 면을 만들었어? 그럼 이 면을 만든 다음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모양을 만들어요. 그 모양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실생활 용품에 사용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어서 우린 이걸 뭐라 부르니? 플라스틱. 그치? 이게 이제 플라스틱이 되는 거야. 그래서 고분자 할 때 먼저 첫 번째가 플라스틱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라스틱. 그래서 플라스틱 또는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합성수지라고 그래. 합성수지. 합성수지. 자, 수지는 강수지, 배수지 아니야. 영어로 레진이라고 레진. 레진. 우리 송진 생각하면 송진. 그러니까 액체 상태에서 흐르거든. 자, 흐른다는 거는 우리가 모양을 변형을 시킬 수가 있어. 그래서 약간의 어떤 액체 상태에서 유동성을 만들어. 유동성이 있어. 그럼 그 유동성이 있는 거 가지고서 모양을 만들어요. 모양을 만든 다음에 근데 얘가 굳으면 어떻게 해? 송진 굳으면 어떻게 해? 딱딱하지? 그러니까 굳으면 딱딱하니까 그 모양을 유지한단 말이야. 그럼 그 모양, 유지된 모양으로 우리는 실생활 용품들에 사용을 하는 거지. 그게 바로 이제 그 수지고 그걸 이제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서 대량으로 생산해서 만든 것이 합성수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그래서 이렇게 해서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자, 이게 면을 만들 때 어떻게 해? 결합이 촘촘하게 있죠. 촘촘하게 있어. 그러면 이렇게 결합이 촘촘하게 있다는 얘기는 내가 열을 가해서 분해를 시킬 거야. 그 열을 가해서 분해시키려면 어떻게 돼? 그 열을 가해서 이게 끓어야 되겠지. 근데 끊어야 되는 결합이 너무 많은 거야. 끓여야 되는 결합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잘 안 끊어져. 열의 변형이 잘 안 돼. 열에 굉장히 강해. 얘를 열 경화성이라고 그래. 그래서 열 경화성 수지, 열 경화성 플라스틱. 그래서 열에 강한 거를 열 경화성. 자, 얘네들은 자, 어떻게 돼? 사슬간의 결합이 적죠. 그래서 열을 가면 어떻게 돼요? 툭툭툭 쉽게 끊어져서 변형이 된단 말이야. 변형이 되고 어떻게 연소가 돼버리지. 그래서 열에 굉장히 약해. 그래서 열에 약하다. 자, 변형이 잘 된다. 열 가소성 수지. 그래서 얘는 열에 강해요.
변형이 안 돼. 못 녹여. 녹일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근데 얘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녹여서 변형을 시킬 수가 있단 말이지. 자,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열 가소성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열을 가해서 변화를 시키는 거야. 변형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이 열 가소성이야. 열을 가해서 변화를 시키는 거야. 자, 여러분들 경화라는 거 있잖아. 혹시 이거 많이 들어봤지? 간경화증. 경화라는 거는 딱딱해진다, 단단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열 경화성은 열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경화. 딱딱해져요. 오히려 단단해져요. 열에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예요. 변형이 안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열 경화성과 열 가소성 바로 이렇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냐? 복잡한 형태의 어떤 그물 구조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물 구조. 그러니까 옆으로도 연결되죠. 위아래도 많이 촘촘히 연결돼 있었을 거래. 근데 얘는 자 그물 구조가 덜 적은 거지. 그래서 주로 사슬 형태의 구조. 사슬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결합이 적어. 그래서 열을 가면 쉽게 탁탁탁 끊어져요. 바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플라스틱을 얘기할 때 열 가소성과 열 경화성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열 가소성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변형이 잘 되죠. 그러니까 얘는 주로 우리가 재활용을 많이 해요. 재활용을 해요. 알지? 그래서 모아서 녹여가지고 다시 새로운 제품을 만든다든가 이런 재활용을 하지만 열 경화성은요 재활용이 안 돼. 재활용이 어려워. 자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을 뭐 땅에 묻을 수가 없지. 왜냐면 분해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막 몇백 년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아니 이제 이 플라스틱 태우면 요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다른 그 이제 성분 원소들 때문에 물질들이 나오면서 환경 호르몬이 발생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러한 어떤 우리가 플라스틱을 자 이용할 때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할 때 이제 재활용, 쓰레기 재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런 게 이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열 가소성은 재활용하지만 열 경화성 재활용이 어려워.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거야? 그렇다고 태울 수도 없고 땅에 묻을 수도 없고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얘를 잘라. 잘게 잘라가지고 다른 용도로 써. 그래서 뭐 충전재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바닥에 얘네들 잘라가지고 놓고 그래서 입히는 거야. 충전재나 충격 완화재 이런 데로 많이 쓰이는 거지 원래 용도로 쓰진 않아요. 그렇죠? 굉장히. 그래서 근데 열 경화성은 무슨 수지자로 끝나면은 열 경화성입니다. 페놀 수지, 멜라닌 수지. 그래서 페놀 수지가 기본적으로 열에 강한 이런 것들이 페놀 수지야. 우리 이런 것들 이거 이런 것도 화재 났을 때 써야 되잖아. 에어컨 저거 플라스틱 그치? TV 뭐 열 나오잖아. 그게 페놀 수지야. 페놀 수지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뭐 멜라닌 수지. 멜라닌 수지는 우리 이제 이거 어느 거냐면은 여러분들 그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그 플라스틱 있지. 애기 분유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멜라닌 수지 이렇게 돼.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열에 강한 거고. 그리고 나서 그 외에 이제 나머지가 열 가소성 이렇게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하고. 그럼 이제 얘네들을 재활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열 가소성 어떻게 재활용하냐? 요 마크가 들어가요. 재활용 마크. 우리 내일 재활용이네. 우리 아파트는 일요일인데 너희는 언제 재활용이야? 그치? 자, 이렇게 했어. 그래서 이거 뭐냐? 재활용한다는 얘기야. 돌잖아. 여기에, 자, 기호가 들어가요. 예전엔 숫자부터 1번부터 9번 있는데 지금 이제 기호가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기호냐? 여기서 PVC. 그럼 폴리 영화 비닐에서 PVC 우리 비닐 종이 있지. 비닐 종이. 이런 것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폴리스티렌, 스티로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HDPE. 하이 덴서티 폴리에틸렌, 고밀도 LDPE, 로우 덴서티 폴리에틸렌. 자, 그럼 이거 차이는 뭐냐면 고밀도 저밀도거든. 그냥 이거 안 나와. 그냥 보기만 해. 참고로 고밀도 저밀도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용기가 투명한 거는 저밀도야. 투명한 거는. 근데 불투명한 것이 고밀도가 돼.
불투명한 용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폴리프로필렌, PP, 폴리프로필렌, 막 이런 것들. 폴리프로필렌은 주로 어디 라면 봉지. 라면 봉지. 그 다음에 우리 그 이제 음료수 병뚜껑 있지. 병뚜껑. 이런 데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PET. 폴리에틸렌 테르프탈레이트라고 하는데, 우리 흔히 말해서 이거 페트. 이런 것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플라스틱 제품을 보면, 자, 그 제품에, 오씨, 없네? 이거 다이소에서 산 거라서. 아닌데, 이거 메이드 인 코리아인데? 그럼 이게 써야 되는데? 왜 없어, 이거? 재활용 이거 마크 있어야 되는데, 이거 없으면 이거 신고해야 돼. 재활용 마크 없으면 이거 신고해줘야 돼. 원래 이게, 재활용 마크가 있는 게 안 보이냐? 재활용 마크가 있는데.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 그 플라스틱 보면은, 페트병 보면 이제 페트라고 되어 있고, 이런 재활용 마크가 되어 있어. 아, 요거 돼 있으려나? 재활용 마크. 이것도 비닐이라. 자, 여기 재활용 마크 있지. 뭐라고 적혀 있냐? 비닐. 여기 PVC. 여기에 재활용 마크 있잖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도 비닐 같은 거 우리 따로 모으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그거 보고서, 왜냐면 이제 이걸 통해서 같은 것끼리 모아가지고 이제 녹여든가 재활용하는 거야. 자, 여기가 바로 플라스틱입니다. 자, 우리가 그 고분자 물질에서 합성의약품이라는 것이 있어. 합성의약품. 자, 의약품은 이제 우리 몸에 아팠을 때 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할 때, 자, 먼저, 천연의약품이 있어. 천연의약품. 자, 이거는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약물을 얘기하는 거야. 약물. 그래서 이제 뭐 하나는 생약이라는 것이 있다. 생약. 그래서 생약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음식으로 먹는 건데, 그 음식으로 먹는 것, 섭취하는 그것이 약물로서 약리 효과가 있어. 그래서 약물로서 작용한다? 우리가 약리 효과가 있다고 그래. 그거. 그래서 뭐, 자, 도라지라든가, 쑥이라든가, 뭐, 인삼이라든가, 더덕이라든가, 뭐, 그럼 여러 가지 버섯이라든가, 표고버섯, 여러 가지, 뭐, 상황버섯,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생약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약은, 그냥 그 한약이 있지. 한약 재료로 사용되는 것들. 이걸 통틀어서 이제 우리가 생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알아둡시다. 자, 이거 뭐냐면은, 자, 알칼로이드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요 용어는 잘 쓰진 않아. 자, 이건 어떤 거냐면은, 동식물에 아주 소량으로 있는 약물을 우리는 알칼로이드라고 해요. 알칼로이드. 그래서 동식물에 들어있는 거야. 동식물에. 대표적으로 살리실산. 자, 버드나무 껍질에 들어있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진통제. 그래서 살리실산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진통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사포닌. 자, 인삼에 들어있는 사포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항산화제라든가 여러 가지 항암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이제 뭐 간이나 신장에 좋은 것들이지. 그리고 이제 뭐 코카인. 자, 코카 나무에 들어있는 거로 이제 뭐 각성제라든가, 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럼 이제, 자, 그 다음 이제 뭐, 우리, 마약으로 많이 쓰이는 게 뭐, 양귀비에 있는 거. 아, 이거 하면 되겠다. 자, 니코틴도 있구나. 담배. 자, 담배 잎에 있는 니코틴. 이제 그리고 모르핀. 그래서 양귀비에 있는 거. 그래서 진통제라든가, 자,
자, 이러한 것들이 있겠죠. 자,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알칼로이드, 동식물의 소량으로 들어있는 약물이야. 그럼 이제 우리가 합성의약품 할 건데, 자, 최초의 합성의약품. 항상 최초는 중요하다고 했어, 최초는. 자, 최초의 합성의약품은 뭐냐? 아스피린이다, 아스피린. 진통 해열제로 사용이 되는 아스피린. 그러니까 이 아스피린을 만든 사람이, 아스피린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만든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아버지가 이제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렸거든. 그럼 관절염이란 게 이제 우리가 자가 면역 질환이야. 너 이거 생명에 나오지 않아? 방어 작용에서 자가 면역 질환?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이제 면역 세포들이, 면역 체계들이 우리 몸의 세포를 항원으로 인지해서 공격하는 거야. 그게 가장 대표적인 자가 면역 질환인데 그 중에 하나가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어. 그래서 굉장히 통증이 심해. 그래서 그 통증을 억제하기 위해서 살리시산을 복용을 하는데 이 살리산은 부작용이 굉장히 커. 가장 큰 대표적인 게 속이 안 좋아. 속이 너무 아픈 거지. 그래서 그 먹을 때마다 힘든 걸 보고 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살리실산에다가 아세트산을 넣어서 만듭니다. 자, 살리산은 구조식을 보면은,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벤젠고리라고 하죠. 벤젠고리. 여기에 COH 카복식이 OH의 자, 하이드록식 알코올의 작용기제. 자, 이렇게 되는 게 얘가 살리산이야. 자, 아세트산을 넣어서 반응시켜. 자, 요 OH에 있는 H와 카복식에 있는 OH가 물이 돼서 빠져나가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이 벤젠고리에 자, COH 있고요. 여기 산소가 남지 얘가 이렇게 달라붙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물이 빠져나와. 그래서 얘를 아세틸 살리실산이라고 부르고 얘가 바로 아스피린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도 나오기도 해. 이 그림 자체가. 그래서 얘 같은 경우 그래서 우리 아스피린은 복용해도 돼. 왜? 분해돼봤자 아세트산이니까. 맞죠? 그리고 얘가 이제 벤젠, 여기가 CH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래서 무극성 부분이라 위벽에 달라붙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스피린 오랫동안 복용하잖아. 위벽에 달라붙으면 요 COH가 어떻게 돼요? 이온화되면서 수소연을 내놓죠. 산성을 띠거든. 그래서 여기가 얘가 이제 위벽을 자극을 해. 그래서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위벽을 자극하기 때문에 위에 구멍이 생겨. 위궤양이라든가 이런 부작용도 나온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아스피린이야. 그럼 얘랑 같이 해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가 파스라고 그래. 파스. 자, 파스는 살리실산하고 메탄올로 이루어진 거야. 살리실산하고 메탄올. 자, COOH, OH. 자, 요렇게 OH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메탄올에 있는 H와 카복식에 있는 OH가 물로 빠져나가요. 그 탈수 축합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요렇게 했을 때 여기가 OH가 있고 얘가 CO 한 다음에 얘가 이렇게 그대로 오는 거야. 요렇게. 그래서 얘를 살리실산 메틸 이렇게 부른다. 그래서 그 멘솔레담이나 이런 거 보면은 거기에 살리실산 메틸이라고 돼 있어.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자, 얘는 진통 소염제야. 그러니까 해열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통증을 억제하는 거지. 통증을 억제하는 거고. 그러니까 통증을 억제한다는 거는 그 통증의 원인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통증의 전달. 우리가 그 이제 자극이 왔으면 그 자극이 어떻게 돼?
뉴런을 통해서, 그치? 그렇잖아. 뉴런을 통해서 전달이 되잖아. 그때 전달되는 그 자극의 전도 과정, 그치? 그래서 막전이 변화가 생기잖아. 휴직이 분국이 되고, 그래서 탈분국이 되면서 재분국이라고 다시 휴직으로 가고, 그치? 이런 식으로 막 전달,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 그 이제 대뇌로 전달이 되는 과정에서 그 전달되는 과정에서 억제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통을 억제하는 거고. 자, 소염제는 뭐냐면 염증을 억제하는 거야. 염증 반응. 그래서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거예요. 염증 반응 억제하는 바로 이제 이러한 것들이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얘는 복용해서는 안 된다. 왜? 복용하면은 뭐가 돼? 다시 분해가 되면 메탄올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의약품 할 때는 아스피린, 파스. 그리고 자, 참고로 자, 얘도 나오니까 가끔씩. 자, 최초의 항생제는 뭐다? 페니실린. 근데 이 페니실린은 조금 애매해. 이게 합성의약품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거의 천연의약품이에요. 천연의약품인데 얘가 그러니까 대량으로 생산해서 만드는 거야. 즉 뭐냐면은 그 이제 푸른 곰팡이 있지. 우리가 이제 진균이라고 하는데 푸른 곰팡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푸른 곰팡이에다가 이제 배지, 키우는 곳에다가 이제 배지를 넣어줘요. 그러면 그 배지에는 영양분들이 있으니까 푸른 곰팡이가 막 자라겠죠. 개체수가 막 늘어나. 근데 이제 영양분의 공급을 중단시킨 상태에서 계속 배양을 키워. 배양을 시킨다고 그래, 배양. 배양을 시켰을 때, 그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 얘네들은 지네들끼리 잡아먹어. 그래서 푸른 곰팡이가 생산하는 물질이 바로 페니실린이에요, 페니실린. 그래서 서로 잡아먹기 위해서. 그래서 이 페니실린, 그래서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박테리아든가 세균이 침입했을 때, 이러한 항생제를 사용하면 항생제는 이러한 어떤 세균의 세포벽이나 세포막을 파괴를 하면서 녹이는 거예요.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최초의 항생제는 푸른 곰팡이가 생산한 페니실린이다. 페니실린. 그래서 이거는 합성의약품이라고 보기도 천연의약품이라고 보기도 좀 애매한 게 우리가 푸른 곰팡이를 인위적으로 대량으로 이제 배양을 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근데 또 생물이 만드는 거야. 그치? 이 경계에 놓여져 있어. 참 애매한 거지. 어쨌든 간에 요거라는 거.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단지 뭐야? 항생제 내성. 우리 그 자연 선택에서 그잖아. 내성 세균 돌연변이에 의해서 자연 선택되는 과정 했었잖아. 그치? 바로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고분자 했고요. 자, 요 파트에서 설명이 하나 빠진 게 있다. 이거 설명하고 갔었어야 되는데. 자, 원유의 분별 중요. 자, 원유의 분별 중요. 자, 원유는 가공되지 않은 석유를 원유라고 합니다. 크루드 오일이라고 해요. 가공되지 않은. 그래서 얘는 혼합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혼합물은 주로 CH 탄화수소가 주가 돼. 탄화수가 주가 돼. 물론 일부 뭐 여러 가지 황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돌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섞여 있기도 해. 그래서 불균이랑 혼합물이 되겠지. 증류탑에다가 원유를 넣어줘. 그 밑에서 이제 가열을 할 거야. 자, 이 증류탑 안에는 이게 층으로 이루어진 단들이 있어, 단. 층층이 단으로 쌓여져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 우리가 분별 중류했을 때는 가열을 하잖아. 자, 그러면 끓는 점이 어떤 액체부터 기화가 될까? 끓는 점이 낮은 것부터 높은 것부터. 온도를 높일 거니까 끓는 점이 낮은 것부터 기화가 돼서 빠져나올 거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화가 되겠지? 그럼 기체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빠져나오면서 단을 타고 올라간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단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요. 알겠니?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밑에서는 가열했지만 여기는 가열하지 않죠. 그래서 올라갈수록 25도씨로 냉각이 돼요. 25도씨로 냉각이 돼. 그런데 맨 위에서 석유가스 해가지고 기체 상태로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프로페인하고 뷰테인. 그래서 얘는 무슨 상태로 빠져나온다? 기체 상태로 빠져나온다. 그러면 이 얘네들의 끓는 점은 25도씨보다 어떻게 된다? 작다는 거야. 왜? 25도씨에서 기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태를 판단할 때 녹는 점, 끓는 점을 비교했을 때, 자, 끓는 점보다 그 온도가 높으면 기체야. 그 온도가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에 놓여 있으면 액체가 되고, 그 온도가 녹는 점보다 더 낮은 곳에 있으면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야. 우리의 상태 판단. 자, 석유가스가 빠져나오죠. 그래서 기체 상태 빠져나와요. 자, 여기에 CH4는 없다. 천연가스는 천연가스층이 따로 있어. 꼭 기억해야 돼. 그럼 석유가스가 빠져나와.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겠지. 근데 원유는 CH잖아. CH이기 때문에 얘네들 끓는 점 무엇에 비례해? 분자량에 비례한단 말이야. 그래서 분자량이 가장 작은 프로페인이나 뷰테인 같은 석유가스가 기체로 빠져나오면 얘네보다 그 다음에 이제 분자량이 작은 것들이 이제 어떻게 돼? 기화되겠지? 자, 그러면서 25도 냉각이 되면서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나프타라는 형태로 해서 액체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나프타는 탄소 5개부터 10개 사이에 해당이 돼. 그래서 얘 가지고서 이제 뭘 하냐. 나프타 가지고. 자, 우리 휘발유 있지. 자동차 연료로 많이 사용이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고분자를 만드는 플라스틱 같은 거, 또는 합성 섬유, 이런 고분자의 원료가 우리가 나프타에서 얻는 거야. 바로 이렇게. 그래서 나프타가 빠져나왔어. 그 빠져나온 위치가 아래쪽에 오잖아. 그치? 왜? 기체는 무거울수록 속도가 느려. 그래서 제일 가벼운 석유가스가 팍 올라온다면 그 다음에 나프타 기체가 석유가스로 올라오는 속도가 느리단 말이야. 그래서 석유가스가 올라가면은 그 다음에 나프타가 그 뒤를 따라가면서 그 아래쪽에서 빠져나오는 거야. 그럼 이제 나프타보다 조금 더 어떻게 돼? 분자량이 큰 것들은 나프타보다 천천히 따라 올라가겠지, 기체가. 그래서 어떤 액화되는 상태. 그래서 이 지점에서 액화가 되는 거야. 등유. 그래서 얘는 우리가 가정용 난방. 그래서 우리가 기름 보일러. 그럼 등유 사용하잖아. 그래서 등유가 나와요. 그럼 이제 등유보다 더 무거운 것도 어떻게 돼? 더 느린 속도로 올라오겠지? 그래서 그 아래 지점에서 어떻게 돼? 경유. 그래서 얘는 디젤 연료. 우리가 디젤이라면 엔진이야. 그래서 디젤 차에 있는 엔진을 디젤 엔진이라고 그래. 경유 차량. 그래서 자동차 연료, 트럭 이런 거. 예전에는 이제 막 이런 거 이제 기차 이런 것도 경유로 하고 그렇게. 그래서 이제 경유보다 무거운 것도 어떻게 얘보다 더 느린 속도로 올라오겠지? 그래서 느린 속도로 더 올라오다가 요 지점에서 이제 빠져나와요. 중유. 선박용 연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나머지 아스팔트. 맞지? 근데 아스팔트는 무슨 상태다? 고체 상태로 빠져나온다. 도로 포장. 그럼 얘네들은 뭐다? 액체 상태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요 빠져나온 위치가 다른 이유는요. 분자량 차이예요. 그럼 어떻게 돼? 요렇게 내려갈수록 어떻게 될까? 분자량이 크다는 거야. 맞니? 즉 끓는 점이 높다는 거야. BP, 보일링 포인트. 자, 왜? 탄소의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계 물어본다. 자, 그리고 얘네들은 모두 다 뭐다? 혼합물입니다. 얘네를 모두 혼합물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알겠지? 자, 꼭 기억해요. 꼭 기억해. 알겠니? 얘네를 전부 다 뭐다? 혼합물이다. 이게 원의 분별 중이에요.
원위 분배 중요. 자, 정리 좀 해도. 그러면 어떤 문제에서는 이 나프타를 두 개로 나눠. 나프타, 가솔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자동차 연료낼 때 가솔린 또는 휘발유라고 하거든. 자, 탄소 8개짜리야. 그래서 옥테인이라고 해요. 옥테인. 탄소 8개. 옥테인. 그렇지? 그래서 이런 거. 그래서 어떤 문제에서는 가솔린, 나프타, 가솔린 또는 나프타, 휘발유 이렇게 해서 구분하는 문제도 있어. 어떤 문제에서는. 그치?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분별 종류 잘 나오는데, 자, 우리가 요것에 살짝 변형 문제 갈게. 끓는 점이 낮은 것부터 기화가 되잖아. 아, 그러면 액체 혼합물이 있단 말이야. 아니, 기체 혼합물이 있단 말이야. 기체 혼합물. 냉각시킬게. 누구부터 액화될까? 끓는 점이 높은 것부터 낮은 것부터. 끓는 점이 높은 것부터 액화가 된다. 이제 변형 문제, 변형 문제. 우리가 이제 분별 중요했을 때 여기 나오잖아? 그럼 이제 변형 문제로 끓는 점이 높은 것부터 액화가 된다. 액화가 된다. 자, 그래서 이거 관련된 게 예전에 모의고사에서 한번 나왔거든. 자, 액체 혼합물이에요. 가열을 합니다. 유리관이야. 자, 이렇게 돼 있어. 뭐야? 자, 여기에 A, B, C가 있대. 끓는 점 200도씨, 120도씨, 40도씨. 알지? 자, A, B, C가 자 있는데 얘네들이 모두 기화가 되고 가나다에서 자 하나씩 액화가 됐대요. 자, 가의 온도, 나의 온도, 다의 온도, 알지?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가나 다의 온도 구간을 찾는 문제야. 보기에서. 그럼 이제 자 보자. 이게 액체잖아. 자, 액체인데 가열했으니까 뭐가 돼요? 기체가 될 겁니다. 그러나서 여기에서 액화되고요, 액화될 거예요. 맞니? 자, 액화되고. 그래서 가나다에서 하나씩 액화됐다는 거야. 그럼 액화됐으니까 누구부터 액화될까? 끓는 점이 높은 거, 낮은 거. 끓는 점이 높은 것부터 먼저 액화돼. 그래서 여기가 자 끓는 점이 높은 A가 액화돼.
그럼 A가 액화되면은 B하고 C는 기체 상태로 빠져나가야 되지. 그럼 A 가의 온도는 B와 C는 기체고요. 알지? B와 C는 기체고요. A는 액체가 돼야 돼요. 그러면 가의 온도는 A의 끓는 점보다는 높아야 되니 낮아야 되니? 낮아야 A가 액체가 되겠지. 자, B, C는 기체로 가야 되니까 어떻게 돼? B와 C의 끓는 점보다는 높아야 되겠지. 요 사이에 해당하는, 그래서 가의 온도는 뭐냐면은 120도씨보다는 크고 200도씨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거야. 그치? 이게 바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그런 식으로 따지면 나의 온도는, 자, 여기에서 어떻게, 그 다음 높은 게 얘니까 B가 액화가 돼야 돼. 그럼 여기는 C가 기체로 빠져나오겠죠? 그럼 나의 온도는 C의 끓는 점보다는 높고요. 자, B의 끓는 점보다는 낮아야 됩니다. 맞니? 그래서 나의 온도는 40도씨보다는 높고 120도씨보다는 낮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돼? C가 액화되는 거지. 그럼 다의 온도는 어떻게 돼요? C의 끓는 점보다 낮아야 되겠죠? 그래서 다의 온도는 40도씨보다 낮은 온도가 돼야 되는 거야. 맞니? 바로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응용이 돼서 나온다. 이거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야, 이거. 화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 중리에서 액체를 가열했을 때 얘기하지만은 그 기체들. 그러니까 우리가 공기가 있어. 그럼 N2, O2, 아르곤 있거든. 그러면 끓는 점을 비교했을 때 얘가 마이너스 180, 몇 도냐? 8도씨고, 마이너스 196도씨구나. 얘가 마이너스 180, 자, 4도씨고, 얘가 마이너스 188도씨예요. 그러면 냉각을 시킬 거예요. 자, 누가 먼저 액화돼요? O2, 그 다음에 아르곤, N2죠. 그치? 끓는 점이 높은 것부터 먼저 액화되잖아. 그러니까 산소, 아르곤, 질소야. 그래가지고서 냉각시켜서 액체 공기를 만들었어. 자, 액체 공기를 중류탑에 이제 넣어줘. 중류탑에. 자, 그럼 누구부터 빠져나온다? 누구부터 빠져나온다? 질소, 끓는 점이 낮은 것부터. 아르곤, 산소. 근데 산소가 얘가 액체 상태로 빠져나오고 얘는 기체 상태로 빠져나옵니다. 그럼 우리 이 온도를 몇 도씨로 유지시켰어요? 몇 도씨로? 아르곤의 끓는 점보다 높지만 산소의 끓는 점보다는, 아르곤의 끓는 점보다는, 이 온도는 아르곤의 끓는 점보다는 높고 산소의 끓는 점보다 낮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88도씨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84도씨보다는 작은 온도로 유지가 됐다는 거야. 그래야지 액체 산소가 빠져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예전에 이게 화원에 있었어. 예전 교육과정에. 그래서 순서 어떻게 했냐면 질소, 아르곤, 산소잖아. 지랄산. 이런 식으로 외우고 막 했었는데. 자, 이렇게 우리가 분별 중류를 했을 때는 반대로, 자, 기체를 냉각시켰을 때 누구부터 냉각되냐. 그리고 요 온도 따지는 거 잘 봐야 돼. 이거는 잘 나와. 온도 따지는 거에 대한 거는. 우리는 이건 기본적으로 좀 끌고 가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자, 화학이 미친 영향이에요. 암기 파트 끝. 그래서 거기 우리 몇 페이지냐? 22페이지에 물음 봐봐. 여기 이제 분별 중류 나왔잖아. 자, 원유의 분별 중류가 나왔네. 자, 석유가스, 나프타,
등유, 경유, 중유, 그다음 찌꺼기. 자, 석유가스지. 자, 내려갈수록 탄소의 수가 많아져. 그러니까 당연히 D가 C보다 많아야 되겠지. 이건 당연한 거고. 자, 모두 다 혼합물입니다. 자, 내려갈수록 끓는 점이 높아지겠죠. 자, C가 더 높으니까 리을 보기 틀렸지. 자, 실온에서 기체로 존재하는 건 뭐야? 25도씨에서 얘가 기체지. 모르면 가스잖아. 가스 기체니까. 그치? 그러니까 A다. 요렇게 나올 거야. 별건 없어. 자, 그 다음에 우리 물음표 3번 같은 거. 자, 이거 의외로 이런 문제들이 잘 나와. 그래서 우리가 요거 할 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화학식 있지. 화학식을 그래서 다 쓸 수가 있어야 돼요. 자, 탄소 원자 하나인 탄화수소는 CH4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쵸? 자, 살균 효과가 있대요. 소독력 의약품으로 사용이 된대. 자, 우리가 에탄올 있지, 에탄올. 에탄올이 바로 소독약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 에탄올은 크게 두 가지야. 손소독제. 우리 그 코로나 기간 동안 이거 진짜 매일 거의 몇 번씩 했었잖아. 근데 이게 상당히 손소독제가 몸에 알코올이 좋은 건 아니거든.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그, 에탄올하고 아이오딘을 섞었어요. 이게 바로 뭐야? 요오드 딩크. 뭐지? 빨간 약. 빨간 약. 우리 그 수술할 때. 너희 빨간 약 안 발라봤지? 나 옛날에 그 손목 빙판길에서 전화하다가 넘어졌어. 근데 왼손으로 폰을 받거든? 넘어져, 이렇게 딱 넘어졌어. 근데 딱 보니까 내가 손을 이렇게 하고 있네? 근데 손목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부러졌구나. 망했다. 근데 그 다음 든 생각이 뭔지 알아? 다행이다. 왜? 왼손이라서. 오른손이었으면 필기 못하잖아. 수업 못하잖아. 다행이다. 그래가지고 막 이제 옆에서 이제 같이 있던 일행이 보더니 내 손목 부러진 거 보고 119 불렀거든? 그때 막 겨울에 되게 추웠거든. 내 생일 이틀 전날이었어. 되게 추웠거든. 그래서 119 왔어. 그래서 119 와가지고 갔어. 그래서 이제 그때 밤 7시가 그래. 그래서 응급실 가야 되잖아. 정형외과 응급실 갔지. 근데 바로 딱 타더니 10초 만에 내리는 거야. 바로 옆에가 정형외과 갔어. 119 타고 119 오는데 10분 넘게 기다렸다가 안에서 한 10초 타고 내렸어. 그래가지고 근데 진짜 이거 뿌리면 되게 아플 것 같지? 사고 딱 몰라. 내가 기억에 제일 아팠을 때 뭐냐면 딱 보더니 엑스레이 딱 찍더니 이렇게 해서 3군데 나갔네요. 수술해야겠습니다. 일단 뼈부터 맞출게 하더니 의사가 갑자기 손을 꽉 누르는 거야, 여기를. 맞지 않아서 하면서. 이때가 제일 아팠었어. 그래가지고 나 여기 핀을 6개를 박았거든. 자국 아직도 있지. 그래서 이제 다음날 수술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내 왼손 다쳐서 이렇게 딱 하래. 이렇게 딱 하래. 그리고 이렇게 딱 고정시키더라. 그리고 빨간 약을 막 바르는 거야. 그 빨간 약이 막 해서 다 젖었어. 이제 마취가 딱 들어오는데 하나, 둘, 눈 딱 뜨니까 수술하고 나가고 있더라고. 자, 어쨌든 그래서 나 겨울에 눈 오는 거 되게 싫어요. 자, 바로 이게 에탄올입니다. 에탄올. 자, 에탄올을 발효시켜서 얻으며 물에 녹아서 산성을 갖는데요. 아세트산이죠. 아세트산. 자, 그래서 얘를 다시 우리가 분자식으로 바꿔버리자. 나중에 이 파트가 몰 개념하고 연결돼서 나오기도 해. 또는 이제 그 양적 관계에서 이제 연소하고 관련하기도 해. 그래서 그래서 이제 가나도 이렇게 주어진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얘네들을 이 같은 질량을 연소시켰을 때 생성되는 CO2 물 이런 거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도 나오기도 해. 자, 어쨌든 탄소 원자수는 나가 다보다 크다. 아니죠. 똑같이 탄소 2개지. 같다가 돼야지. 자, 수소 원자는 가가 4개입니다. 다도 4개예요.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분자식, 즉 화학식, 화학식을 쓸 수 있냐 없냐 물어보는 문제. 자, 산소 원자수는 다가 나보다, 그치, 하나 더 많지.
자, 간은 연소할 때 많은 양의 열이 발생하고 방출되니까 LPG 아니죠. LNG죠. 도시가스 LNG. 그래서 리을 보기 틀렸어요. 이런 거 함정이야. 조심해야 돼. 자, 신맛을 내니까 식초의 원료 사용한다. 누가? 다가. 자, 다는 포도당을 발효시켜서 얻으면 술의 주성분이다. 그건 나잖아. 그쵸? 물론 포도당을 발효시켜서 얻는 거야. 그래서 식초의 주성분이라면 비읍복이 맞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문제 잘 나와. 그치? 자, 요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없을 거야. 자, 다음 이제 요거 보자. 자, 이제 구조식이 나온다고 그랬지. 물론 구조식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근데 알고는 있어야 돼요. A가 뭐예요? 살리실산이에요. 왜? 아스피린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으란 말이야. 아스피린은 살리실산, 아세트산. 이걸 기억하고 있으란 말이야. 그래서 A는 살리실산이야. 자, 아스피린은 탄수화물이다. 자, 여기가 탄수화물 표시해볼게. 여기가 탄소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있네, 탄소가. 그치? 그래서 9개 탄소로 이루어진 게 바로 아스피린이야. 탄수화물이야. 자, 아스피린은 진통 해열제입니다. 자, 여기서 진통 소염제 이러면 안 돼요. 그건 팠으니까. 자, 아스피린, 아니, 살리산은 버드나무 가지나 껍질에서 추출합니다. 맞지? 그래서 모두 다 맞는 거야. 자, 다음. 이제 물음 3번. 우리가 이러한 것도 자, 이런 것도 나와. 네 가지의 사슬 모양이야. 골이 아니야. 골이 아니야. 그럼 간은 자, 탄소분의 수소가 간은 1분의 4야. 자, 나는 1분의 3이고 자, 다는 1분의 2에서 3 사이입니다. 그쵸? 자, 구성 원자가요. 원자 수가 5개고요. 6, 7, 8개고요. 얘는 몇 개냐? 11개네. 그치? 자, 일단 가와나는 바로 나와. 가와나는 바로 나와. 그치? 바로 나와. CH4가 되고, 자, 여기 1분의 3은 2분의 6이니까 합하면 6개지? 그래서 탄소 2개, 수소 6개야.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11개가 주어졌잖아. 그럼 1분의 10이 돼야 되잖아. 맞니? 자, 이거는 해당상 안 되지. 자, 2분의 9가 돼야 되잖아. 이것도 해당상 안 되죠. 자, 3분의 8이면요. 탄소 3개, 수소 8개에서 2N 플러스 2니까 해당상 되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뭐야 이거 뭐지? 막 그래서 내가 외우려고 하지 마. 이 방법 쓰란 말이야. 이 방법을. 자, 이 방법 왜 얘기하냐면 우리 화학원 하면서 진짜 많이 사용한다. 나중에 이제 2단원 할 때 전자비치 할 때 자, 우리가 1S, 2S 막 SO비탈, PO비탈 하거든. 그 원자번호 1번부터 20번까지는 있잖아. 모든 전자는 SO비탈하고 PO비탈에만 존재해. 알지? 그래서 S분의 P가 나올 거야. S분의 P. SO비탈의 전자수분의 PO비탈 전자수 B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남을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서 해서 이제 우리가 찾아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간하다 찾았잖아. 자, 간은 온실기체 중에 하나야. CH4. 그치? 자, 나는 여기까지가 뭐다? 천연가스다. 얘부터 석유가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액화석유가스가 아니라 천연가스가 돼. 천연가스. 그래서 니은북이 틀렸어요. 이런 것도 그래서 구분 잘해야 돼. 그래서 처음에 한번 빡 외워놔야 돼. 빡세게. 확실하게 외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통해서 조금 더 이제 응용되는 것들, 추가되는 것들 체크해놓고 가야 돼. 탄화수소잖아. 탄화수소는 끓는 점 무엇에 비례한다? 분자량. 그러니까 디귿 끝. 그치?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자, 이제 우리 화학식량과 몰인데, 자, 우리 이미 방학 때 다 했던 거라, 그치? 그래서 가볍게. 자, 우리 이제 한 5분 남았는데. 자, 일단 가볍게 먼저 체크 좀 합시다. 자, 기억해보자. 원자량이야. 자, 두 개를 떠올리라고 그랬어. 원자량 하면. 첫 번째. 원자량, 첫 번째. 첫 번째! 얘들아! 원자량. 이 진짜 중요한 거야. 우리가 이제 몰까지 해가지고, 이게 일단 우리 제일, 그, 계산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야. 뭐다? 기준을 세운다. 그치? 기준이 제일 중요하지. 왜 기준 세워요? 우리 원자량 할 때 왜 기준 세워요? 한 개의 질량 측정 못 하잖아. 원자 한 개의 질량의 절대값을 측정할 수가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야? 기준을 세운 다음에 이 기준과 비교한 상대적 질량 크기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질량의 단위가 없습니다. 원자량, 화학식량의 단위는 없어요. 단위가 붙는 경우는 뭐죠? 몰. 그러면 g의 단위가 붙고요. 그치? 몰 할 때만 단위가 붙는 거야. 그래서 기준이야, 기준. 그래서 기준과 비교한 상대적 질량 크기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제 기준을 뭘로 정할 거냐. 그래서 수소로 정할 거냐, 뭐 질소로 정할 거냐, 산소로 정할 거냐, 막 이렇게 나오잖아. 여러 가지. 그래서 자, 이 기준을 뭘로 정한다? 탄소 12를 기준으로 정한단 말이지. 그치? 탄소 12를 기준으로 정한다. 그래서 요걸 기준 정한 다음에 얘와 비교한 상대적 질량 크기. 그럼 이 탄소 12가 왜 중요하냐? 자, 일단 요 12는 바로 뭐예요? 탄소의 질량수가 되죠.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잡는 기준이 질량수기 때문에 원자량은 뭐다? 질량수다. 우리가 잡고 있는 기준이 질량수기 때문에 원자량은 질량수다. 만약 기준이 질량수가 아니면요, 원자량 질량수 아니에요. 무슨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뭘로 잡느냐에 따라서 그것들이 모두 결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탄소의 질량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원자량은 바로 뭐야? 질량수 이꼴 원자량이야. 질량수 이꼴 원자량이 되는 거야. 그럼 질량수 뭔데? 양성자수와 중성자수의 합. 그치? 양성자수와 중성자수. 그래서 기준이 중요한 거야. 자, 이 원자량 기준 가지고 뭐가 결정이 돼요? 아보가드로수 1몰의 양이 결정이 됩니다. 그치? 여기다 그램 붙였을 때 그것이 1몰이잖아. 그래서 화학식량에 그램 붙이는 게 1몰의 질량이고 요 12g에 들어있는 탄소 원자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어. 그래서 그게 바로 아보가드로수가 되는 거고. 그치? 그 우리 바꾸면 어떻게 해요? 싹 다 바뀌는 거예요. 그 기준 가지고 비교하는 값들은 싹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뭐가 존재한다? 동위원소가 존재한다. 그래서 동위원소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원자량은 무슨 값이야? 평균 원자량이야. 그치? 우리가 사용하는 원자량은 평균 원자량이야. 그래서 평균값을 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평균 원자량 구하는 거에 대한 것들. 우리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잖아. CL. 자, 양성자수 17개, 17개 똑같겠지? 동위원소. 자, 중성자수 18개, 20개. 그치? 그 얘는 원자량이 얼마예요? 얘는 원자량 얼마예요? 기본적으로 뭐야? 질량수가 원자량이야. 그래서 얘는 35예요. 자, 얘는 원자량 얼마다?
37이야. 그래서 35, 37 각각의 원자량 35, 37이야. 근데 이거잖아. 염소의 원자량은 얼마니? 라고 이제 우리가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 이 둘의 평균값을 써줘야 된다는 거. 근데 평균값을 쓸 때 더해서 2로 나누는 게 아니지. 자, 더해서 2로 나누는 경우는 딱 어떤 경우다? 1대1로 존재했을 때. 1대1로. 얘네들은 존재 비율이 75%, 25%예요. 물론 정확한 건 아니에요. 여기 이제 소수점부터 자, 우리가 반올림으로 할 거야.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너 과중이 있어서 모르겠다. 학교 선생님. 가끔 가다 이제 헷갈리라고 얘가 74점 몇몇 퍼센트. 얘는 25점 몇몇 퍼센트. 실제 예전에 저기 일산 대진고가 아니라 서울에 있는 대진고에서 나왔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서술형으로. 그래서 그렇게 줘가지고, 진짜로 막. 그럼 이제 그렇게 가야 돼. 근데 둘째 자리인데 셋째 자리 쓰면 빵점 처리하고. 이게 이제 내신은 이제 그런 게 있어서 그래.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표시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전체 100% 중에서 75%가 35짜리, 25%가 37짜리. 자,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숫자가 지저분해도 여기다 놓고 계산하면 돼. 알겠니? 숫자가 지저분하면 이렇게 계산하면 돼. 자, 또는 이거를 이렇게 하면 되지. 100분의 75는 0.75잖아. 0.75 곱하기 35, 100분의 25가 0.25잖아. 0.25 곱하기 37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렇죠?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그리고 요 존재 비는 약 3대 1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확률로 따지면 그래서 빈도수라고 빈도수, 확률, 빈도수. 그래서 세 개가 있고 한 개가 있어. 그래서 전체 4개 있으면 그 중에 4개 중에 3개는 35짜리고 4개 중에 한 개는 37짜리야. 자, 이때 요 빈도수 개념을 좀 잘 봐야 돼. 빈도수 개념. 그래서 어떻게 돼요? 4개 중에 3개는 35가 되고요. 4개 중에 한 개는 37이 되죠. 근데 이 자체가 어차피 여기가 0.75, 0.255 이게 4분의 3, 4분의 1이잖아. 같은 거야. 그냥 표현의 차이지 똑같아. 다 3대 1이잖아. 3대 1, 3대 1, 3대 1. 똑같은 거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빈도수를 얘기하는 것이 있어. 그래서 계산하면 35.5야. 그 왜 빈도수를 얘기할까? CL2 때문에. CL2 때문에. 자, 얘는 염소 원자 2개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럼 어떻게 될까? 35, 35 이렇게 조합할 수 있잖아. 자, 35 가져오고 37 가져와서 조합할 수 있잖아. 자, 이게 조합이기 때문에 순서가 중요하죠. 37 가져오고 35도 있잖아요. 경우의 수가. 그리고 37, 37이에요. 총 경우의 수는 4가지예요. 하지만 4가지라고 해서 분자량이 4개는 아니지. 70, 72, 72, 74야. 그래서 분자량이 서로 다른 건 3개거든. 3개일 때 동위원소는 몇 개가 된다? 2개란 말이야. 역으로 이렇게 물어보겠지. 그렇지? 바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럼 70 몇 %냐? 74 몇 %냐? 72 몇 %야? 또 얘네들이 몇 대 몇 대 몇으로 존재하냐? 이 얘기거든. 자, 몇 대 몇 대 몇은 그냥 이걸로 가도 돼요. 그냥 얘는 3 곱하기 3에서 9 하면 돼요. 얘는 3 곱하기 1, 얘는 1 곱하기 3에서 이게 6이 되겠죠. 자, 1 곱하기 1 하면은 얘가 뭐가 1이 돼요. 9대 6대 1 이렇게 해도 돼. 굳이 빈도수를 쓸 필요는 없어. 근데 퍼센테이지를 물어본단 말이지. 퍼센테이지를. 그럼 그때는 이제 우리가 빈도수를 쓰자는 거야. 자, 어떻게 돼? 4개 중에 3개, 4개 중에 3개. 곱하기 100%. 자, 4개 중에 3개, 4개 중에 1개. 곱하기 100%. 4개 중에 1개, 4개 중에 3개. 곱하기 100%. 얘는 4개 중에 1개, 4개 중에 1개. 곱하기 100%.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빈도수는 이런 의미로 이제 나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동위원소 때문에. 그래서 일단 원자량 할 때 요거 잘 봐두고. 그래서 우리가 원자량 나올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양팔 조울 문제. 그치? 요거. 자, A. 자, B. 이렇게 됐지. 그럼 이거 할 때 복잡하죠?
복잡하지 마. 그냥 이렇게 하면 돼. 4개 A와 3개 B가 똑같아요. 그러면 나는 기준을 A를 3으로 잡을 거야. 그럼 어떻게 돼? 4 곱하기 3이니까 3 곱하기 B잖아. 그 B는 얼마가 돼요? 4가 되는 거죠. 계산은 이렇게 가. 알지? 그래서 기준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해 주면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 많이 나오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원자랑 가볍게 끝. 그치? 자, 이런 식이 될 거야.